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황하나 씨와의 대질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처음으로 소환이 됐는데요. 관련 내용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경찰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죠. 박유천 씨를 3번 또 소환 조사했는데 결국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간 박 씨 같은 경우에는 마약 혐의를 줄곧 부인을 해왔기 때문에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선 거는 일단 결정적 단서를 포착했다 봐야 되는 거겠습니까? 어떻게 좀 이해될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자회견까지 열어가지고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했고요. 예. 그리고 몇 차례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죠. 네네. 근데 이제 오늘 들어갔단 말이죠. 다시 또 불러가지고 말이죠. 예. 그래서 황하나 씨와 대질 신문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유력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것을 안 하고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대질 조사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단서가 포착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아니면 오히려 지금 대질 조사를 거부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박유천 씨가 말이죠. 또는 황하나 씨가 거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박유천 씨가 거부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예. 그리고 혹시 이렇게 이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거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보아서 구속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봤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구속의 필요성이 높게 대두되었다라고 하는 거.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단서가 포착됐을 가능성. 이 두 가지를 양자로 모두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 중에 변호사께서는 어느 쪽에 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 우리가 알다시피 던지기 수법으로 말이죠. 그렇게 이제 마약을 구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CCTV에서 돈을 ATM기로 입금을 하는 장면은 잡혔죠. 그리고 얼마 지나서 다른 곳에 나타나가지고 물건을 가져가는 듯한 그것이 물건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예. 그리고 다시 황하나 씨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 이런 것까지 모두가 지금 포착이 됐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들어가서 이제 황하나 씨만 했느냐 아니면 황하나 씨 요청에 의해서 돈만 그냥 ATM기로 입금을 해준 것이냐 이것이 이제 박유천 씨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상당히 황하나 씨의 진술에 비추어 보아서 박유천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 조사를 하다 보면 말이죠. 앞뒤가 안 맞는다든지 저번 조사하고 이번 조사에서 뭔가 좀 다르다든지 여러 가지 소위 단서가 포착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혹시 오늘 대질 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완강히 부인했다면 오히려 부인한 자체만으로도 또 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등등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아까 이제 그 얘기하신 대로 강 변호사님 말대로 박유천 씨 입장에서는 계속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네. 이 구속영장 신청도 본인 입장 이제 들어봐야겠습니다만 그렇죠. 억울할 수 있어서 만약 거기서 이제 대질 조사를 나는 원했는데 경찰 측에서 이걸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후에도 좀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 부분? 예, 만약에 박유천 씨가 대질 조사를 원했다면요. 예. 황하나 씨가 거부하지 않는 한 했을 겁니다. 근데 대질 조사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누구라도 거부를 하면 할 수가 없거든요. 한쪽에서 거부하게 한쪽에 된다면. 거부를 하면요. 예. 그러면 경찰 측에서 하겠다는 것을 안 하진 않습니다. 예. 당연히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글쎄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네. 구속의 이제 필요성, 구속의 사유라고 하는 것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예. 필요성은 혐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유라고 하는 것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혹시라도 완강히 부인하는 태도에서 그런 것들이 또 우려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경찰이 신청한다는 거기 때문에 다시 이제 검찰이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원에서 또 발부가 될지 여부는 또 지켜봐야 되는 것이지만 일단은 경찰은 그렇게 판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럼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서 다시 반려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건가요? 예, 반려할 수 있습니다. 예. 보니까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또 남양역 창업주, 그러니까 이 박유천 씨의 옛 연인이기도 하죠, 연인 네. 사이기도 하죠. 황하나 씨를 경찰이 이제 과거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정식 입건이 됐는데요. 이 구체적인 그 당시 혐의부터 좀 짚어보죠. 그렇죠. 18일 날 입건을 했다고 22일 날 밝힌 겁니다. 그렇죠. 구체적인 혐의는 뭐냐면 2015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가죠. 이때 이제 황하나 씨가 당시에 0.5g을
조모 씨라고 하는 대학생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로부터 구입해서 투약을 했다는 혐의가 있었죠. 예, 예. 근데 그것을 종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는데 어쩐 일인지 그 조모 씨에 대해서는 불러가지고 조사도 하고 했지만 황하나 씨에 대해서는 불러서 조사도 하지 않고 한 1년 7개월을 사건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1년 7개월을 가지고 있다가 예. 그것을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된 거냐? 이것이 이제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서 지금 2명이 여기 직무유기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 저번에 나온 얘기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식으로 입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2명 중에 1명에 대해서는 그 주거지와 그리고 차량 그리고 종로경찰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다른 1명에 대해서는 그것이 기각됐다고 그래요. 압수수색 영장이 말이죠. 네. 이렇게 가다 가지고 전격적으로 이제 수사를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황 씨의 마약 혐의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요즘에 마약과 관련해서는 이 인물도 지금 화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현대가 3세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이제 오늘 영장 실질 심사 2시부터 받게 되는데요. 예. 오늘 출석을 하기 위해서 경찰서를 나서는 장면부터 보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네,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가 3세죠. 정모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될 텐데요. 오늘 법원에 최모 씨 출석하기 외에 위해서 다른 재벌가 경찰서로 지인과도 나서는 투약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 씨의 마약 오늘 알선지 오전에 이슈와 어떤 관계입니까? 모습입니다. 이슈와 예. 투약하던 당시에 있던 여성 지인은 누구입니까? 자, 실제로 말씀 질문을 해주시죠. 했습니다만 이렇게 할 말 없이 오늘 부답으로 특별한 한 언급 없이 모습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오늘 그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보니까 대마 구입도 그렇고 흡연 협의는 대부분 인정을 하고 있다 그래요. 구속영장 발부 여부 저희가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뭐 마약이야 지금 뭐 음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어쨌든 네네. 간이 시약 검사고요.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건 대마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액상 대마를 이제 농도가 높은 예, 대마였던 그렇죠. 거죠. 카트리지 그렇죠? 형식으로 된 거죠. 네네. 그것도 그렇고 대마도 그렇고 본인이 약 11차례 정도 지금 흡입을 했다라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 씨라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공급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예. 저번에 SK가 3세 그때도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현대가 3세 정 씨라는 분인데요. 이 SK 3세하고도 같이도 네네. 한 적도 있고 예. 뭐 다른 사람하고 한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총 변종 마약이라고 그러죠. 예. 이걸 11차례 투약했다고 하는 혐의인데요. 아무래도 뭐 본인이 시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관련 범죄 관계된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외국으로 나갔다가 네. 들어온 거거든요. 뭐 그런 것도 사실은 그때 외국으로 나간 것이 혹시 이걸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물론 들어와서 지금 뭐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로 본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되겠죠. 본인이 그 시인을 했어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좀 볼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뭐 본인이 시인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사에 잘 협조를 한다면 네. 또 물론 이제 기각이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 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속영장이 좀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뭐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관련 인물이라던가 공범의 여부라던가 향후 수사 방향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일단 이제 공범이 누구냐는 건데요. 지금 이제 이 씨라는 보니까 뭐 사람으로부터 아는 누나도 예, 있잖아요. 아는 누나라는 사람도 예, 있고 이 씨라는 사람이 이제 이 현대가 3세에게 마약을 공급한 저 대마를 공급한 예, 예.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 현대가 3세의 정 씨가 어떤 여자하고 이 대마를 흡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가 누구냐? 그럼 그 여자와 같이 했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공범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 씨가 말하기를 아는 누나일 뿐이다. 그 사람은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건 본인의 얘기일 뿐이고 네. 이 아는 누나가 누구인지를 불러가지고 조사를 할 수밖에 이분에 없지 대한 않습니까? 조사는 이루어지겠죠, 조사는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또 공범이 있는지 이 아는 누나 말고도 다른 공범이 있는지 더군다나 지금 유학파들 아닙니까? 이 씨도 그렇고 현대가 3세도 그렇고 SK 3세도 그렇고 예. 그래서 혹시 다른 사람들이 또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유명인이라든지 그런 얘기가 지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련 조사도 아마 할 수밖에 없을 그러니까 겁니다. 수사가 또 다른 대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게 공급하는 이게 사람 꼬리에 또 꼬리를 문대면서요, 예, 꼬리에 계속. 꼬리를 물고 또 네. 혼자 하는 경우가 좀 드물거든요. 예, 예. 여럿이 모여서 한다든지 뭐 그렇기 때문에 또 처음에 하게 된 것이 저
그래서 이제 이 씨라든지 또 지금 정 씨나 최 씨가 모두 외국에서 만나서 알게 된 사이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또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또 했을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아마 관련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자, 마약 다음 관련, 주제 저희가 예. 살펴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윤중천 씨에 대한 조사,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그 사건의 이제 혹시 핵심 인물인 건데요.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조사가 지난주 구속영장 기각된 후에 처음인데, 그렇죠. 윤 씨의 신병 확보를 검찰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사의 본류인 어떤 김학의 전 차관의 관련 성범죄나 뇌물 수수 의혹의 조사를 좀 집중할 텐데, 참 여의치는 않아 보입니다. 예. 글쎄 말입니다. 원래가 윤영천 씨가 이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과연 입을 열겠느냐 예. 이런 얘기가 있었죠. 예. 그래서 저번에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이 관련 수사 말이죠. 이 성폭행이라든지 뇌물사에는 김학의 관련 사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 나와서도 그건 변호인의 얘기고 윤영천 씨가 말한 것도 아니고 과연 이렇게 구속도 안 된 마당에 협조를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역시 이번에 들어가 가지고 말이죠.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이제 불러서 수사를 했는데 예. 조사를 했는데 들어와 가지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 돌려보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그 개인 비리 수사에 대한 그거보다는 원래 본류 수사 그러니까 이 성폭행 혐의라든지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윤jun천 씨의 어떤 진술을 확보한 다음에 관련자들의 진술을 이제 같이 모아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김학의 전 차관을 좀 불의를 했을 텐데 네. 다시 한 번 또 제동이 걸리는 거죠. 네. 저번에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제동을 걸렸고 오늘 불러가지고 조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묵묵부답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여기서는 결국은 무엇을 얻어내기가 어려워졌다.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네. 2시간 만에 돌아왔다고 하니까 네. 오늘 보여준 태도만 보면 앞으로 좀 수사에 속도를 내는 데는 차질이 빚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말이죠. 만약 윤영천 씨가 진술을 안 한다 하더라도 다른 증거가 있다면 그리고 또 다른 관련자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김학의 전 차관의 다른 어떤 혐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성폭행이라든지 내지는 또 뇌물 혐의 예.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은 지금 이 사건의 수사는 윤영천 씨의 입에 달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시간도 오래 지났고 또 실제 이 사건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윤중천 씨로 보인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동영상을 찍은 것도 사실은 윤중천 씨이거나 윤중천 씨의 어떤 지시를 받은 사람이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고 예. 가서 또 뇌물을 줬다 하더라도 윤중천 씨가 줬거나 또 그 통해서 갔기 때문에 윤중천 씨가 입을 다문다면 그런 것들을 밝혀내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당시에 그 신병 확보하기 위해서 좀 구속하려고 했던 영장을 청구하려고 했던 그 이유도 이게 보니까 그 이 성범죄 관련 이 사건에 관련된 혐의는 아니었고 개인 어떤 혐의로 그걸 잡으려고 했다가 이제 그 충분히 소명이 안 됐다고 해서 반려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 입장에서도 어떤 그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관련 사건,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한 어떤 증거란 거는 거의 뭐 있는 게 없다고 저희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기에도 그렇고 사실은 저렇게 뭐 사기나 알선수재나 개인 비리까지 들어가지고 구속을 시키려고 했던 거 보면 예. 결정적 단서는 못 잡은 것 같아요. 그 관련돼서는. 예, 그 관련돼서는 예. 예. 본류 수사라고 하는 거에 관련해서는 그렇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도 뭐 그또 윤선 씨뿐만 아니라 예. 당시에 뭐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은 이제 관련자들이지 직접적으로 이 사건을 알고 있거나 이 사건에 관여된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어서 예.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 이제 검찰은 수사의 물꼬를 터야 될 텐데 예. 아마 고민이 깊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윤 씨의 출석에 큰 의미가 없긴 했지만 이번 주 안으로 또 김 전 차관의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서 피해자 여성이 출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피해자 여성이라고 하는 게 동영상 속에 나오는 여성 아닙니까? 예. 네네. 그래서 2013년에는 사실은 내가 아니고 박 씨라고 그랬다가 2014년에는 나라고 그랬다가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나가가지고 저번에 참고 조사를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나가가지고 그렇다면 그 별장에 가게 된 경위라든가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안에서 지금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니까 성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다른 증거도 중요하지만 그 본인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당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말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인 진술을 한다면 그리고 당시에 얼마든지 목격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니라면 목격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관련 얘기를 바로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그 관련자들을 통해서 또 지금 저 여성을 통해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다면 네. 그것만 가지고도 일단은 김학의 전 차관을 소환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 증거 없다 하더라도 그렇죠. 일단 정황상의 증거가 예, 정황상만 있다면? 증거만 예. 얻는다 하더라도 소환까지는 가능한 거죠. 예, 근데 그 소환 이후에 이제 과연 이제 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유죄를 입증할 수 있을 건가는 이제 변론으로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증거만 모은다면 소환을 시도할 텐데 예. 물론 그랬을 경우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변수가 남아 있는 것은 김학의 전 차관이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그 소환에 불응할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돼 있다면 강제 구인을 할 것인지. 예, 강제 이제 구인도 예. 할 수 있는데 근데 증거가 마땅치 않다면 강제 구인도 또 어려워질 가능성도 그것도 있고 어렵고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또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그렇죠. 따져봐야 될 그런 것도 것이고. 따져봐야 되고 예. 예, 그렇습니다. 검찰이 복잡한 상황이긴 하네요. 네, 철쭉선중이죠 사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 자신을 종북이다 뭐 이렇게 부른 보수 논객이죠. 변희재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게 잘못됐는가 그렇지 않는가 대법원이 판단을 했는데 명예훼손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네요. 배경이 뭡니까? 그렇죠. 저것이 이제 형사소송은 아니고요. 네네. 민사소송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돈을 물어달라고 이제 청구를 했던 것이죠. 예. 저기 2013년에서 14년 사이에 변희재 씨가 미디어워치의 대표죠. 변희재 씨가 이재명 지사를 가리켜서 종북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불법 행위가 돼가지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1, 2심에서는 400만 원을 인정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변희재 씨한테 이재명 지사에게 400만 원을 주시오 이렇게 판결이 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났다는 것인데 그것이 불법 행위라 또는 위법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떤 것이 종북이라는 말이.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을 하면서 다시 돌려보냈다는 말인데 예. 핵심은 그겁니다. 이재명 지사는 정치인이다. 그래서 정치의 영역에서 정치인에게 언론인이거나 언론 아닙니까? 저 미디어워치가 예, 예. 정치적 이념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거나 내지는 비판을 하는 것은 공적 인물이라면 감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쉽게 설명드리면 이재명 지사는 정치인이다. 그리고 또 지금 변희재 씨는 언론인이다. 예. 그렇다면 이건 정치의 영역 아니냐. 여기에서는 오히려 그런 의혹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반박을 통해서 또 해명을 통해서 이렇게 그것을 이제 반박하면 되는 것이지 예. 이것이 꼭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어떤 소송으로 대응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그런 판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인지 사실 변 씨가 이제 종북 명예훼손에 이제 휩쓸려서 이런 재판이 벌어진 게 이 지사뿐만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다른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결론이 난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탈북자 정 씨라고 예.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영화 배우 문성근 씨 있죠. 거기를 또 종북이라고 이렇게 이제 비판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는 사실 명예훼손 이 불법 행위를 인정을 했거든요. 예. 그럼 좀 비교해 보죠. 여기는 지금 정치인 아닙니까? 이재명 지사가. 네. 근데 문성근 씨는 정치인이 아니죠. 정치의 영역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비판한 사람이 변희재 씨는 어쨌든 언론사 대표란 말이죠. 그런데 탈북자 정 씨는 언론사가 아니죠. 언론인도 개인 아니고. 의견이라는 거죠? 예, 개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판결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에서 정치인을 의혹을 제기하고 또 비난하는 것은 그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데 있어서 불법 행위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것인데요. 다만 여기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종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예. 거머리 같다라든지 내지는 매국노라든지 이런 표현을 쓴 게 있어요. 또 그것은 이게 모욕에 비하하는 해당한 발언, 그렇죠. 비하하는 비하하는 발언 발언이잖아요. 그것은 네. 모욕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400만 원 판결은 다시 고등법원에 내려가서 그 종북이라는 건 빼고 나머지 갖고 다시 이제 심리를 해서 뭐 이제 손해배상액을 다시 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어쨌든 종북이라는 표현은 무조건 잘못되지 않은 건 아니고 직업적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그렇죠. 판단될 수 그것이 있는 부분인 공적인 거네요. 영역인지 예. 내지는 또 누구한테 했는지 누가 그렇군요. 했는지 또 어떤 의미로 했는지 뭐 이런 전체적인 걸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 이슈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